한미 관세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된 다음 날인 오늘, 국민의힘은 이재명 독재를 외쳤습니다. 저는 아사진 미디어 조선혜입니다. 오늘은 국민의힘 오랜만에 의원총회 발언을 좀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긴급 의총, 조은석 특검 사무실 앞에 서울 서초구에 있는 열었더라고요. 오늘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조은석 특검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을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해서 간 것 같아요. 장동혁 대표, 송원석 원내대표, 주진우 의원, 나경원 의원도 보이고 어지간한 분들은 다 오신 것 같습니다. 몇 명인지 세보지는 않았는데 유튜브 보시면 빼곡합니다. 이재명 정권이 독재 정권이라고 왜 했을까요? 일단 구호가 불법 수사 정치 공세, 특검 수사 중단하라. 이게 기본 구호입니다. 송원석 원내대표가 독재 얘기를 좀 많이 했는데요.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다. 한국인은 경제발전의 기적을 만들어냈고 자유로운 사회에 지속적인 민주주의와 번영하는 문명을 구축했다고 했다. 그런데 그 기적이 무너지고 있다. 이재명 정권 150일 만에 자유도, 번영도, 민주주의도 모두 무너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보다 100배 무도한 특검과 경찰의 칼로 야당을 말살하려는 자들, 경제 질서를 무너뜨리고 사법부를 장악하고 야당을 죽여서 일당 독재의 길로 가고자 하는 자들, 그들이 바로 내란 세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특검과 경찰 두 마리 맹견을 내세워서 야당 말살, 정치 보복에 혈안이 된 이재명 정권은 독재 정권이라고 합니다. 장동혁 대표도 독재라는 단어를 쓰진 않았지만 강하게 얘기를 합니다. 국민이 바라는 것은 특검에 대한 특검이다. 해산돼야 할 정당은, 진작 해산됐어야 할 정당은 더불어민주당. 법관들의 양심에 다시 한번 호소한다. 사법부를 지키려면, 대한민국을 지키려면 지금 즉시 이재명에 대한 5개의 재판을 속개하라 고 했습니다. 주진우 의원도 법률지원단장이라서 오신 것 같은데 정말 재밌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특검이 영장을 청구했던 한덕수 전 총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온 국민이 지켜봤고 이 한덕수 총리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비상계엄을 막기 위해 국무회의를 열어가면서 막았는데 그걸 반대로 뒤집어 씌우는 게 말이 되나? 라고 했습니다. 최근에 그 국무회의 당시 전후로 CCTV가 공개가 됐었죠. 거기 되게 그 관련 참석한 분들이 해맑게 웃으면서 무슨 서류를 보시는 그 장면이 촬영이 됐는데 막기 위해서 열심히 했다고 주진우 의원은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 관련 날 정부 강요나 국무회의에 참여했던 사람에게도 정보가 한정적이었는데 국회에 있었던 추경호 원내대표가 어떤 정보가 있어서 이것은 이제 표결을 얘기하는 거죠. 계엄 해제안. 이것을 방해했단 말인가. 대통령 전화 받고도 국회 들어가서 전부 표결에 참여했던 게 우리 국민의힘 아닌가. 전부 표결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주진우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 참여했다. 주진우 의원은 참여를 하셨죠. 한동훈계 인사기도 하고 그때 당시에 이제 참여를 했는데 그러면서 조은석 특검이 무리하고 편향적인 수사에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주진우 의원 평소에 이건 그냥 인상평인데요. 국감이나 평소에 어쨌든 공개 발언할 때 되게 이제 또렷하고 명확하게 힘줘서 얘기하시는 습관이 있으신데 굉장히 오늘의 힘이 없으시더라고요. 유튜브를 봤습니다. 뭐라고 하시나 다 봤는데 정말 약간 이거 사투리인가요? 제가 경상도 사람이라 매가리 없이
말씀하시더라고요. 특히 이 국민 대통령 전화를 받고도 전부 표결에 참여했던 게 우리 국민의힘 아닌가 라고 할 때도 아주 힘이 없었습니다. 이 이재명 독재 오늘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특검 수사를 이제 약간 반대하기 위한 그 자리이기도 했지만 이재명 독재라는 말이 처음 나온 게 아닙니다. 그 전에도 많이 하긴 했는데 선봉장에 서셨던 분이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이신데 지난 27일 월요일에도 본인의 페이스북에 열심히 또 강변합니다. 특검법까지 바꿔가며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합니다. 전 대통령이 아니고 에 대한 인권유린 구속수사 131일째 이것이 범야권에 대한 정치보복, 정치탄압, 야당 말살이 아니면 무엇인가 이런 것이 전체주의이며 독재라고 또 최근에 한 번 더 얘기합니다. 그 전에도 얘기했었지만 자 그러면서 김민수 최고위원이 이재명 탄핵소추가 막힐지언정 탄핵소추안을 상정하자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다음날 김재석 의원이 그 라디오에 나오셔서 엄청 뭐라고 했는데 말도 안 그 현실성 떨어지는 소리다. 그렇잖아요. 지금 다수당이 민주당인데 무슨 탄핵 사유를 뭘로 할지도 궁금하지만 탄핵안 올린다고 해도 통과가 안 될 가능성이 큰데 왜 저런 얘기를 하시는지. 여튼 김민수 최고위원이 저 얘기를 하고 3일 만에 당 지도부가 그러니까 탄핵이라는 용어를 당연히 쓰지 않았지만 독재라든지 야당 말살이라든지 이 그 주장을 그대로 반복을 합니다.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해서도 명백히 불평등한 협상이라고 아주 혹독한 평가를 내놨습니다. 조용술 대변인. 한국은 한화 약 50조 원, 3,500억 달러 대미 투자를 확정했다. 그중 2천억 달러는 향후 10년간 현금으로 투자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한미 정상회담 직후 말한 3,500억 달러 투자가 현실화한 거. 현실화했나요? 디테일을 보면 전혀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있지만 제가 이 통상과 그 관련해서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기 때문에 뭐 더 평가는 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조용술 대변인은 정부는 투자 수익 배분을 원금 회수 전까지는 양국이 5대5, 이후에는 미국 90%, 한국 10%로 정해서 불평등한 협상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대한민국은 불평등한 투자 협정으로 인한 경제 충격과 외환 불안정에 직면하게 됐다. 정부는 국민이 빚더미 위에 오르지 않도록 면밀한 위험 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협상의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고도했습니다. 재계뿐만 아니라 대체적으로 이 정도면 선방했다. 최소한의 평가가 거의 그 정도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재계에서도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습니다. 박영만 전 부산 회장 어제 페이스북에서 협상 결과 발표를 보니 협상팀이 어지간히 고생했겠다 싶다. 결과는 잘한 협상. 협상은 승패가 아니다. 서로 아주 만족스럽지 않다 해도 양측의 요구 사항을 반영하면서 결론에 동의할 수 있는 창의적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이 잘하는 협상이다. 다른 나라 협상 결과와 비교해 봐야 하는데 불리하지 않은 결과를 낸 것으로 보인다. 수고한 협상팀에게 격려를 해야 한다. 고했습니다. 어쨌든 이게 완벽한 협상은 당연히 아니고 협상이 받지 않는 것이 베스트였겠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니 이 정도면 그래도 나름대로 선방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신 것 같아요. 대체적인 평가가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생각을 가지실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습니다. 지난한 이 협상 과정을 거쳐가면서 국내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많은 그 관계자분들이 얼마나 가슴 졸이고 계셨습니까? 불확실성이라는 게 경제에서 가장 안 좋은 것인데
근데 그것을 해소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성과를 냈다고 저는 보는데, 일본만큼 굴욕적인 협상도 아니었다고 보고, 이런 결과를 이끌어낸, 역사적인 결과를 이끌어낸 다음날, 이재명은 독재 정권, 뭐, 이게 내란 세력이 아니면 뭐냐, 재판 속개해라. 국민의힘은 비상계엄 해제한 표결에 전부 참여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다니. 하루 이틀은 아니지만 볼 때마다 놀랐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구독,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